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CMS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자,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우리가 저 지난주에 네.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6번째 시간. 자, 소련이 만든 WCC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전에는 이제 WCC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2편부터 보시는 분들은 1편부터 보시고, 이 방송은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당원 교육 유튜브 채널이라고 저희가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가 게재를 해 놓을 테니까 이 또 찾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또 거기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꼭 뭐 당원 가입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독자유통일당에 당원 가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영적으로 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WCC를 탈퇴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심하보 목사님, 서울 은평제일교회의 심하보 목사님이 독립교단을 만드셨는데, 지금 한 300여 교회가 WCC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심하보 목사님 이쪽 그 교단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잘된 일이네요. 제가 있는 뭐 하늘교회도 뭐 이렇게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조금씩 저희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우리가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우리 보상을 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하고 사탄, 이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가 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도 더러운 악행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쟤 도저히 안 되겠다, 지옥으로 보내버려. 하나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게끔, 자기가 만든 사람을 버리게끔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니까.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을 스스로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기 것,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가려는 그런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그 인본주의의 최고 봉에 있는 게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레를 우리 하이타이 넣고 빨래를 하면은 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만약에 기름때가 묻으면 이거 이제 하이타이 넣어도 이게 기름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람을 너무나도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온갖 범죄를, 악행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이게 빨아도 이게 때가 안 빠지게끔 그래 만드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경에서도 사실 못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 공산주의입니다. 지상 낙원을 하나님 없이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사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WCC고, 그거를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한국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동유럽의 교회를 파괴시켜가지고 기독교 국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가지고 만들고 뿌린 게, 그게 WCC 교회 통합, 종교 통합, 뭐 종교 다원주의 그런 겁니다. WCC, WEA, 또 뭐 있죠, NCCK 뭐 등등 다 같은 겁니다. 계속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FCC에서 WCC로 바뀌고, 또 WEA로 바뀌고, 또 뭐 NCCK로 바뀌고. 그러니까 막시즘 하다가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막시즘 했다가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컬처럴 막시즘 했다가 또 안 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름만 갈아탔지만 김치는 김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 연해주 뭐 이런 쪽에서 다양한 그 임시정부가 이제 생깁니다. 들어서게 됐죠. 그런데 이제 대한국민의회가 생기고 신한민국 임시정부가 평양에 생기고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생깁니다. 그리고 조선민국 임시정부가 서울에 생기고 한성정부가 1919년 4월 23일 날 생기고 고려 임시정부가 생기고 간도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이 지금 그 한성정부 1919년 4월 23일 날 생겼던 한성정부로 모든 임시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통성이 한성정부로 생기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 기념식을 하는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고 수많은 임시정부 중에 하나였고 이게 한성정부로 통폐합이 됩니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서울에서는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상해로 이전을 하죠. 이전해가지고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고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가 이동입니다. 자, 그런데 독립운동에 두 방향이 있습니다. 무장투쟁론이 있고 외교독립론이 있는데 무장투쟁론은 이동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외교독립론을 이제 주창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동희는요 1918년 5월 11일 날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 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독립운동의 수kun을 달성하고자 볼셰비키 정부와 손을 잡겠다고 천명을 하고 이 한인 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고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동희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하죠. 특히 이제 자금, 예. 레닌으로부터 받은 자금들을 탈취해서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들의 조직을 확대하는 데 써버리죠. 예.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주의 조직을 위해서 써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금 탈취 사건이 생기는 게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오다가 배달 사고가 나고 2차로 200만 루블을 그 레닌한테 가서 받아오다가 또 배달 사고가 나가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자금을 독립운동에 썼으면 김구 선생이나 김구 선생님 어머님이나 그 시장에서 그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고 또 장개석이한테 차관을 빌릴 이유가 없었겠죠. 그걸 다 탈취해서 써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만 루블이면은 이게 금화로 하면 327kg인데 이게 5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200만 루블을 받아오는데 이거는 이제 2,5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옵니다.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원이었는데 이 바로 한인 사회당 즉 공산당 소비에트 한인 고려 공산당이 결국은 나중에 흑화사변 자유시 참변까지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독립군을 그냥 몰살시켜 버리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해방할 때까지 무력 투쟁을 할 수 있는 군사 조직이 전혀 없었죠. 그때 몰살당하면서 자 한인사회당 결국 그 소비에트의 사주를 받은 고려 공산당 내지는 한인사회당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한 일이 없고 자금을 탈취하고 대한민국 독립군을 완전히 몰살시켰던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921년 5월 달에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또 만들고 1921년 10월 달에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돈 가지고 싸우고 또 투쟁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상해파 고려공산당 핵심 인물을 보면은 이동희, 박진순, 진립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어쓴 선교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인물은 여운형, 김규식, 박은영, 김단야인데 이 사람들도 또 선교사님들의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WCC 우리 아까 그 일부에서 WCC 말씀드렸지만 소련이 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 기독교 신자들을 포섭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 사악한 길로 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1921년 1월 21일에서 2월 2일까지 극동 인민대표 대회가 모스크바에서 있었는데 이때 여운형, 김규식, 현순 등 52명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야 이거 또 소련 만세, 뭐 볼셰비키 만세 충성맹세를 하고 그리고 레닌이 영운형한테 지시를 합니다.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1922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최초에 탄핵된 대통령은 예. 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예.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역사는 한국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을 하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을 공포하면서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의 이 공산주의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앞서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20년 6월 달에 그 자유시의 참변이라고 하죠. 참변이 일어나서 독립군이 몰살당하죠. 우리가 그 독립운동 지원해줄게 해가지고 이르쿠츠크파의 고려 공산당들이 이 독립군들 사살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주 지역에 흩어져서 활동하던 3,500여 명의 독립군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이게 여기 밀산에서 집결을 해요. 집결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러시아명으로 스보보든이고 우리말로 하면 자유시인데 여기에 집결을 하니까는 야 소련군 밑에 러시아군 밑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해라 하고 말이 바뀌니까 우리 저 독립군은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거기에 참가를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잡아가서 강제로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이 벌어져서 우리 대한 독립군단 하여튼 우리의 독립군 세력이 거기서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죠. 전멸하고 일부는 저기 시베리아로 끌려가지고 벌목공이 되고 일부는 또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은 그 이르쿠츠크의 5군단 거리로 끌려가가지고 러시아 군에 배속돼가지고 러시아 군들의 밥 해주고 빨래하고 똥 치우고 뒤치다꺼리 하다가 평생을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마감을 하는 이 비참한 일들이 있었고 그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들을 다 없애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자진 장군은 여기서 회군으로 해가 살아남는데 1930년에 박상실이라는 공산주의자를 보내가지고 권총으로 또 암살을 합니다.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우리가 영웅으로 삼고 있는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 암살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나 박헌영이나 뭐 김규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살려놓은 겁니다. 속된 말로.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를 왜 해체하려고 했는가?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면은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래 돼 있고 이 임시헌장 제1조에 보시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 7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여기서 신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임시헌장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7조 임시헌장 그때 당시에 임시헌법입니다. 헌법 제7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국되었다고 아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헌법이죠.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건데 원래 오리지널 그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가지고 또 이 가사가 또 바뀌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은 유일한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본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1923년 3월 달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부당, 공산당의 당부당, 공산주의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이런 글을 쓰시는 게 자기가 탄핵을 당하니까는 탄핵시키려는 세력들한테 야, 너희 그 길로 가면 안 돼. 공산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딱 이제 5년 뒤에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예. 23년도에 이미 공산주의의 그 폐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태평양이란 잡지에 기고를 하셨던 거죠. 그죠.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 체계가 공산주의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 공산주의 우드로 윌슨까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전 세계가 빨갛죠.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나치의 식민지가 되고 하니까 이 러시아,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레닌이 야, 그 독일하고 싸워. 독일하고 싸우면 왜?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면은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런 국가들을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면서 야,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하면서 야, 그 독일하고 싸우라고 부추기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 일본, 이 극동 지역에서는 일본하고 싸우는데 일본하고 싸울 세력이 필요하니까 한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야, 독립 자금 대줄게, 무기 대줄게 하면서 일본하고 싸우는데 러시아군에 들어와가지고 싸워. 이런 식으로 그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만든 게 남노당이 되는 거고, 북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련군 대위였던 김성주하고 만든 게 그게 이제 북한 공산당이 되는 건데, 북조선, 뭐라면 조선 노동당입니까? 그래 되는 건데, 자, 소비에트남이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6일까지 69년 동안 거의 70년이죠. 세계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한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된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알바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등.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 나라들 한 5개 국가가 체코,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유고, 폴란드 하여튼 그 5나라가 요새 또 동맹을 결성해서 굉장히 우파적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나가서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유재산 철폐, 모든 재산을 공유하자 이런 겁니다. 요즘에 한참 공유 개념이 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동산 거래 허가제, 부동산을 지난번에 그 추미애가 얘기했던 부동산에 대한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들은 그냥 임차권만 받아 가지는 준공을 모델로 하는 이런 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 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한 사람이 되니까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맞습니다. 죄로 제가 중국인의 국민보다 죽은 중국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훼손했다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또 재판에 회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산주의는 하여튼 이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이 계급투쟁, 착취자들을 피착취자들을 착취자로부터 계급투쟁을 통해서 해방시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건설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 소외 계층의 해방을 위해 계급투쟁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유하면 그렇게 천국이 올까요? 자, 그리고 이 창시자가, 공산주의 창시자가 칼 마르크스인데요. 이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그 레닌도 유태인이고, 참 유태인들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참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 보면. 자,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을 뿐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지금 묶고 있는 족쇄는 잃을 것이 없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노동자에게는 국적이 없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전 세계를 공산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를 파괴하는데 전력 투구를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국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왼쪽이 마르크스고 오른쪽이 이제 엥겔스인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급투쟁론.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도제, 간단히 말해 모든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는 대립 상태에서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쉴 새 없이 싸웠다. 이 공산당서는 제1장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민 자체가 억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계급주의 사진 뭐 이런 것들도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동을 하고 이 프롤레타리아가 밑을 바치고 있는데 부르주아들이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 투쟁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자영농과 자영업자의 예.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 예. 자영농과 자영업자는요 여기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부르주아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자영농 자영업자가 되는 순간 공산주의자들에게 적으로 부르주아로 낙인 찍히게 돼서 예. 이 공산당 용어로는 반동이고 예. 요즘 용어로는 적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적폐청산 하는데 자영업자들 많이 동조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적폐 세력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되자마자 예. 주 52시간제 예. 대통령 되자마자 주 52시간제 강행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다 할만하십니까? 예, 다 주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지금 인건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식당에 가면 오후에 영업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근로자들 전부 다 쉬게 해야 됩니다. 다 잠자는 시간. 예. 그 시간 안 하면 밤까지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 무슨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코 땡땡 이 병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전국의 이 사업장들 다 문 닫게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을 다 씨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려 주겠습니다. 자영업자들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한다고 됩니까? 예. 한 달에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월급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국가가 노예로 삼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다 몰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흐름을 알아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을 당하는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급 투쟁, 지배자 계급 부르조아와 피지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잘 사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사회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딱 두 개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고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맞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 경제학에서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진위계수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부가 전 세계에서 13번째 정도로 공평하게 분배되는 사회고 5천만 명이 넘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3위쯤 합니다. 평등 지수가. 근데 이거를 이들이 이제 국가가 자꾸만 사회주의자들이 이 부익부 빈익빈 하면서 이 중산층 계급을 무너뜨리는데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무현 정권 때도 아파트 값이 폭등했고 대학 교육비도 폭등했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도 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주택 공급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주택 공급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 종부세를 통해서 주택을 소유하는 거를 이제 못하도록 이제 강제함으로써 부동산을 국가가 뺏어가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율의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아주 많이 걷고 그리고 이제 뭐 복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이제 타성에 젖어가다 보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집 없는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배 아픔을 충족시켜주는 식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나눠주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안 하고 부자들의 것을 뺏고 세금을 통해서 강탈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갈라치게 해가지고 갈등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또 갈라치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기 보시면은 가족 간에
자녀들과 부모를 이제 이 건강한 기법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친권을 박탈해버리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자유민하고 노예로 갈라치기야,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도제, 뭐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남자와 여자, 뭐 등등등등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사회를 해체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만드는 게 저들의 목표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레닌으로 들어가가지고 러시아로 넘어가가지고 10월 달에 19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게 10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데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공산혁명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또 이런 구호가 먹히는데 공산주의의 원리 기본 개념을 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 그 시편 우리 14장 1절 53장 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이 상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해체시킬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숭배, 찬양, 인본주의. 공산주의의 참 특징은 전체주의로 흘러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신격화, 우상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스탈린이 그랬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그랬고, 우리 불가리아 옛날 차우셰스쿠 라든가. 모택동이가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지금 뭐 이제 개인 우상화로 지금 이제 습근평, 시진핑, 습근평에 요즘 그렇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서 이제 그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고, 중국은 모택동이고, 소련은 옛날에 레닌, 스탈린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사람을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중국은 이제 모택동이 나오네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은 이제 시진핑 습근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이 보수우파 운동하시는데 가보면은 꼭 누구 만세, 사람 이름을 누구 대통령 만세,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구국 예배, 구국 기도회 해놓고 마지막에 누구 대통령 만세, 자꾸 누구 만세를 하는데, 이 사실은 그게 공산주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자, 공산주의의 인본주의적 실체를 보시면 창시자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높이고 공산주의 이론가들의 규범을 또 책으로 만들어가 배포를 합니다. 배포해서 그걸 암송하게 하죠. 세뇌를 시키고. 추종자들이 있고, 공산당이 있죠. 또 홍위병을 만들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죄는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세뇌를 시켜서 그래서 반드시 수용소가 있습니다. 세뇌시키는 수용소가 있고, 거기에서 세뇌가 되면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고, 세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구원은 공산주의자를 회심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회심의 방법은 공산주의를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뇌죠, 세뇌. 자,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특징은 유물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이 뭐냐면, 자, 마르크스 엥겔스 쪽에 나오는데,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도래한다. 자, 상부 구조가 있고 밑에 이제 하부 구조, 토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부 구조가 경제, 물질, 돈 이런 거고,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없고 이 영적인 공간이 없어지고 오로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유물론이 국민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에서 지금 탄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본권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인데,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인 기본권이라 상부 구조에 속하고, 그리고 지금 재산권, 백화점이나 이 백화점이나 이 마트의 영업은 통제를 안 합니다. 왜? 그거는 이제 하부 구조, 물질과 관계된 부분이라
그러면 물질과 관계된 이 경제적인 기본권은 마음대로 풀어주고 더 상위의 기본권인 정치적인 자유권인 신앙의 자유와 관계된 예배의 자유들은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물사관에서 비롯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을 어겨가면서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사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천국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그 여기서 현세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뭐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경건해지니까 천국이 없다 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말살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저쪽이 가장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상낙원이죠. 예, 지상낙원. 예. 지상낙원을 꿈꾸면서 이밥에 예. 고깃국. 예. 근데 아직도 북한 사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 필요 없어. 윤리 필요 없어. 예. 지금 그 우리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학교에서 도덕 시간 없애버리고 윤리 시간 없애버리고 국민 뭐 철학 이런 거 없애버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 없애버리고 세계사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또 한자 교육도 없애버리고 예. 학생들이 한자를 알면요 그냥 동성애 가르치고. 명심보감 이런 걸 읽고서 선생님이 그 선생님 가르침이 틀린 것 같은데 우리 선인들의 이 명심보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윤리를 가르치면 어떤 것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게 되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야 교회 가자 이런 말도 못하게 하고 야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아무런 통제받지 않은 무한한 인권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성인도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은 무한한 권리를 가진다고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동성애할 권리가 있다, 가출할 권리가 있다, 뭐 낙태할 권리가 있다, 뭐 수업 안 들을 권리가 있다, 뭐 부모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걸 가르치면서 애들을 영적으로 완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윤리교과서에 아예 그 교과서에 부모를 인권에 진정하도록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게 윤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부모를 고소하도록 공산주의에서 대표적으로 부모를 고소하도록 가르치죠.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화론을 보시면 사람은 고등한 동물이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 사람이 이 아메바에서 이 저기 바퀴벌레로 진화하고 바퀴벌레에서 이런 원숭이로 진화하고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존재의 제일 원인 관련해서 뭐 정원 목사님 설교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우리 이전에 존재를 가능케 한 분들이 계시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뭐 하여튼 할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뭐가요? 나온다고요? 원숭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는 그냥 존재합니까? 원숭이 아버지, 원숭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뭐 조류에서. 조류 그냥 나왔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새가 있고 거기에 또 올라가면 파충류에서 계속 올라가면 어디요? 아메바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아메바는 어디서요? 단백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백질은 어디서 생겼다고요? 뭐 가스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스는 어떻게 생겼냐?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가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대폭발은 어디서 생겼냐 물어보면 몰라. 정답이 몰라요. 가설. 진화론의 답은 몰라요. 근데 가설. 몰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를. 그 어렵게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도입한
대통령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예, 예. 미국도 있었고. 미국의 케너디 대통령 때 학교에 진화론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뭐 도박, 마약, 뭐 온갖 그 음란 태폐 하면서 이 성범죄가 이제 학생들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와 신앙 고백, 예. 성경 공부를 폐지했습니다. 예. 공립학교에서.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케네디 대통령이 또 가톨릭이네. 예, 암살됐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네. 73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진화론이 도입을 하면서 이때 뭐가 생기냐면 이제 그 한 자녀 갖기, 뭐 두 자녀 갖기, 이 저 산하 제한 정책 네. 하면서 이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낙태를 조장했죠. 조장을 했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게 왜 문제가 거짓말이냐면은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이 행성은 어떻게 생겼냐, 그 우주가 폭발했대. 폭발하면서 그런 폭발하면 지 마음대로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태양계 주변에 지구가 돌고 수금지와 목토명 이 행성이 아주 그 공전 주기를 가지고 돌고 자전 주기를 가지고 어떻게 정교하게 규칙적으로 돕니까? 그러면은 몰라요. 또 가설이야. 계속 네.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가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이게 일종의 종교입니다. 네. 종교가 꽃 같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결국 진화를 도입한 대통령 두 사람이 다 암살됐어요. 암살됐어요. 불행하게도. 예. 참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2013년에 WCC 세계 총회를 하고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감옥 가 있고 네. 이상하게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 반하는 행동을 한 했을 경우에는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꼭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불행은 사회의 탓이다. 이게 세상이 완벽해지면 죄도 사라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죄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범죄라든가 이런 건 성적으로 이 사회가 성을 억압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성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동물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자연스럽다고 얘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을 해소 못하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자제하도록 가르치고 건전한 성문화와 건전한 가정 하에서 이런 것이 지켜주도록 하는데 어느 게 중요한, 어느 게 더 나은 사회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걸 구조 탓으로 돌리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 구조 탓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불행은 사회 탓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분법적으로 이제 싸우게 만드는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세월호 광장 토요문화재 기억 책임의 미래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이것도 저는 세월호 사건에서 형사소송을 담당했기 때문에 기록만 한 20만 페이지 됩니다. 그 박스로 A4 용지 박스로 한 20박스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해상 교통사고예요. 단순한 과실로 인한 해상 교통사고인데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재가 겹쳐서 선장의 미숙한 대응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이거를 진상조사위원회 1차, 2차, 3차 전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발표를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 아니니까. 그건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 과적에 의한 교통사고인데 이거 어떤 전문가가 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세뇌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보시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이 인사청문을 할 때 펀드가 뭐 문제가 되니까 제 불찰인데 당시 제대로 활용했다. 저희 집안이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교의 해당 담임 선생이 뭐 디렉터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그 자기 아이들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뭐 서류 조작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뭐 사회 제도가 그래서 선생님이 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전부 다 남 탓이야. 남 탓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 사회 제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국이는 피해자야. 조국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의학 용어를 마음대로 썼어요. 의학 용어를 마음대로 쓴 의학 논문에 자기 이름을 올렸어요. 세상에 고등학생이 무슨 의학 전문 용어를 알아요? 그래서 한 번도 조국의 딸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시험을 치지 않고 대학 가고 의전원 가고 의전원에서는 낙제를 받았는데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합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험만 의사고시만 제대로 시험 쳤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 탓입니까?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이익은 다 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야 그 서류를 조작하고 그런 게 잘못됐어. 그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 대학 입시 제도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아니 서류 조작하는 거하고 대학 입시 제도가 잘못된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우파가 아마 우파 측에서 저런 장관이 나오면 바로 잘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공산주의는 사람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계략을 아시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남 탓이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람을 너무 심하게 타락시켜가지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사단 혼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같이 멸망당하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예컨대 특수 강도 여러 명이서 합동해서 3명 이상 합동해서 강도를 하게 되면 이제 특수 강도가 되는데 특수 강도를 하면서 한 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 망밖에 안 봤다고. 한 놈은 전 차 운전만 했다고. 한 놈은 직접 들어가서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만 했다고 하면 그냥 강도죄가 돼요. 근데 특수 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형량이 이제 증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네요. 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인간의 죄를 부정을 합니다.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 그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6번째 특징은 공산주의 6번째 특징은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평등,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하는데 이 사진 보시면 겁나죠. 계속 사람을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혁명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은 수천만 명을 죽여도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지금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눠준다고? 야,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1923년 3월 달에 그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이런 그 내용의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자본가를 없앤다고 경쟁력이 사라져 더 이상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인을 없앤다고 모든 사람의 하향 평준은 옳은 일이 아니다. 자, 이런 일 자본가를 예컨대 우리 기업가들을 없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구속시켜 놨죠.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켜 놓고 나면 삼성이 발전할까요? 국가 그 노동자들한테 주식을 전부 다 나눠주고 나면 발전할까요? 여러분, 노동자가 주인이 된 회사가 대표적인 예가 옛날 현대차에 인수되기 직전에 기아차였습니다. 기아차가 종업원 지주회사였습니다. 보너스가 400몇 가지였습니다. 버는 족족 다 나눠 가졌습니다. 결국 망해서 현대차에 인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인을 없애고 노동자만 남겨둔다. 캄보디아가 대표적으로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모택동을 받아들여서 폴포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에 볼펜 자국이 있는 사람, 볼펜 연필이라든가 볼펜을 쓴 흔적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 베기면 다 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술자와 지식인들 전부 다 죽이니까요. 예컨대 수도꼭지 제대로 하나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기계 만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곡괭이 들고 낫 들고 가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캄보디아 어떻게 해요? 원시시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북한이 원래는 일제 해방되고 나가지고는 북한의 모든 공업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엘리트 기술자들이 다 북한에 있었는데 6.25 터지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남하를 해가지고 북한은 완전히 지금 알거지가 되고 지금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대로 해봤더니 생지옥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20대 국회에 등장한 무상 시리즈 법안이
뭐 고교육 무상교육 전면 실시, 뭐 추석과 설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 면제, 대학 입학금 폐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무상교복, 무상 뭐 급식 등 무상 시리즈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자, 이 무상 시리즈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이 필요하니까 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범칙금 한번 안 내보십시오. 바로 가압류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리고 10억 재산 있는 그 아파트, 10억, 우리가 올리려고 해서 10억이 됐습니까? 소유자가 올린 게 아니에요. 국가가 올린 거예요. 올린 다음에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10억 넘는 아파트 가만히 살다 보니까 10억이 넘어가 버렸고, 서울 시내 10억 안 되는 아파트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중과세가 돼서 우리들이 그 무상복지 때문에 전형적인 중산층이 세금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올리면요, 세금이 오른 만큼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 1억에 이게 팔아야 되는데 세금 이거 팔면 한 5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세금까지 얹어가지고 1억 5천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물가가 뛰고 인건비 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물건이 안 팔리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그다음에 겁니다.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굉장히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다 그 2세가 경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속세를 내고 나면 경영할 게 없어요. 다 팔아야만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세계적인 하여튼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2세가 팔았습니다. 자, 이게 무상복지는 공산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스 유니버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가장 미인이 많은 나라. 석유가 나오는데도 그 전 나라가 세계 망한 거 아닙니까?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340만 명이 대탈출하고 여기 뭐 여성들이 뭐 저기 몸 팔지 않으면 팔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그러고 있어요. 자, 홀로도모르 뭐야? 홀로도모르인가요? 모도르 아니고. 이게 물론 이제 러시아로 발음했을 때 골로도모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홀로도모르로 이렇게 하면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대기근을 말하죠. 이때 이 집단 농장화, 그러니까 이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 다 북방 기마민족계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인데 얘들 잡아가지고 야 농사 지으라 하고 가두고 하니까 이제 집단화를 부추기니까 반클라크 분홍 이제 시위가 막 일어납니다.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제 막 기근이 들 농사가 됩니까? 그 농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는 거죠.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가 전체 이제 소련의 이 그 식량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대평원 농지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기근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왜? 이제 배급제 하다 보니까 그 생산된 걸 자기들이 쓰지 못하고 전부 다 소련 가져가고. 그죠?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그 대참사가 기근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고 저기 또 이 카자흐스탄에서도 뭐 한 20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굶어 죽고 이 삐짝 말라가 아니 그 쌀이 넘치는 곡창지대에서 이렇게 삐짝 말라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기업가들을 없애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800만, 11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1932년에서 33년까지 한 1, 2년 사이에 800에서 한 1100만 명 정도가 아사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사유재산 몰수와 집단화가 부른 대참사 학살극입니다. 집단 농장을 하면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또 1930년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또 대숙청을 합니다. 또 다 대숙청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유토피아가 아닌 고통과 죽음을, 이 노동자 계급한테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유토피아는 못 줘요. 그 곡창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가레스 존스라는 사람인데 최초로 세상에 이 우크라이나의 대참사를 전 세계에 알린 기자입니다. 이 기자도 얼마나 그 핍박을 받는지 저는 이 기자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또 봤거든요.
참 대단한 분인데 이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기사를 써가지고 다 알렸는데 나중에 죽어요. 몽골에서 이 사람 암살당한다고. 그래가지고 1932년에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이제 월터 뭐 두런티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다 영화를 봤는데 이런 분들 이 뭐야 미스터 존슨가 뭐 또 영화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영화도 봤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그 평등, 공평. 자, 평등이라 하면요. 지금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이 왼쪽인데, 자, 전부 다 이 밑에 받침대를 보세요. 받침대가 다 똑같죠. 이게 평등입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말하는 공평, 평등이 아니라 공평은 키가 큰 사람은 그냥 냅두고 키가 작은 사람은 받침대 1개, 키가 더 작은 사람은 받침대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담 너머에 경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왼쪽은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거고요. 예. 예컨대 복지를 든다면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은 선별적 복지를 말하는 그죠.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이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이 복지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평등은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취약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취급한다고 공평하게 분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받침대를 공평하게 분배했더니 키 작은 어린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장 너머 야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키 큰 사람은 받침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불공정 배분이 생기고 예. 불평등이 생기고 계급 간의 갈등이 더 생기고 계층이 더 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계층 간의 갈등이. 보편적 복지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공산주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사회주의, 이게 왼쪽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오른쪽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요렇게 보셔야 된다. 자, 7번.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괜찮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학살, 살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 사상이 공산주의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독일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능가하는 죽음의 공장 굴락입니다. 여기다 사람을 이게 가두는 거예요. 가둬가지고 이렇게 생체 실험도 하고 이 사람 똥도 먹이고 말 안 들으면 오줌도 싸고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 생체 실험하고 이 사진을 보이죠. 사진. 끔찍합니다. 강제 농역시키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게 그게 공산주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에 그런 글들을 쓰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은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인데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을 처음에 시작한 나라가 어딥니까? 그게 대한민국이고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고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이고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소련이 공산화 과정에서 엄청난 학살이 자행됐죠. 어느 정도 이게 됐죠. 그러니까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 4,500만 명 등등 해서 뭐 한 7천만 명을 소련 공산주의가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공산주의에 찬성하는 이런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WCC가 바로 거기에 찬동하는 단체인데. 자, 이거는 이제 영상은 아마 이게 캄보디아 그 영화에서 킬링필드 같은데. 이게 캄보디아에서 1975년에서 79년까지 4, 5년 사이에 킬링필드라고 해서 대학살이 있었는데 약 한 140만 명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어른들 다 죽었죠. 서로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되니까 못하니까 서로 이웃집 바꿔서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게 해골입니다. 해골. 사람 그 머리 해골. 해골 산입니다. 산.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세상을 공산주의로 혁명으로 정복하자. 가정, 국가, 교회를 해체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교회를 해체하자고 하는데 WCC가 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데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WCC 좋다고 찬성하고 이거 가서 줄 서가 서명하고 있고 그런 거는 그건 목사님이 아니고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기 깊이 관여하시는 분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혁명 때. 이건 소련 혁명 때고 이거는 이제 문화혁명 때. 문화혁명 때 이게 팽덕회 아닌가요? 누군지 정확하게. 6.25 때 중공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팽덕회라고 있는데 팽덕회 사령관이 굉장히 중공군에서는 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화혁명 때 그때 그 수치를 당하고 문화혁명 때 이제 숙청이 되죠.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자기 충신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문화혁명 686 문화혁명입니다. 자 이건 뭐라고 이렇게 그 글이 쓰여 있는데 1968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구석 없는 삶을 지켜라. 야 끔찍합니다. 바로 해체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해체인데 금지를 금지하라. 모든 걸 다 풀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풀면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는 혁명을 일으키면 이제 그 에덴 동산 낙원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낙원은 질서 없는 낙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자연만 남게 되는데 그거를 전제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또 뭘로 위장을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계로 해가지고 동유럽으로 들어가고 동유럽에서 또 서유럽으로 들어가고 영국으로 들어가고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정 해체, 교회 해체, 성혁명, 동성애, 페미니즘 등 다 공산주의 정치의 이론의 한 분야들입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정 해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건강가정기본법 통해서 지금 친권을 박탈하고 또 이제 우리 가정에 남녀가 우리 헌법 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남녀가 아닌 이제 동성 그 가정까지 다 인정하려고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이제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여탕을 들어가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하면 처벌을 못 해요. 남자가 여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사회가 해체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9번째 공산주의 특징 9번째는요. 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자유를 빼앗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10번째는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자, 그리고 이 블라디미르 레닌이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총리 후르시초프가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자, 종교를 없앤다고? 자유와 평등을 가져온 교회 조직을 없애는 것은 인류 발전에 악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데 교회를 없애는 게 WCC고 그게 공산주의인데 교회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게 WCC인데 소련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찬성하고 줄 서서 서명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그거 어찌 됩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공산주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고 공산주의와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공산주의의 확대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고 나쁜 사람이다, 통일을 방해했다 등등 온갖 거짓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방송을 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방송이 광고 부적절로 이렇게 구글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 대표라든가 지금 이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채널이 구글에서 광고 부적합 채널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해 또는 정보성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역사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 PPT로 만들어가지고 역사 교육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유해입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이 공산주의의 본질을 알리니까 유해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해주실 거는 월 2,000원씩 1,000명만 후원을 해가지고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CMS 그 월 정기 후원 그 코너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사이트로 저기 보이시죠? 그 영상 하단 좌측 하단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저렇게 넘어갑니다. 저 사이트로 넘어가니 그거 가가지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1877-0248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정하시다가 안 되면은 가입 문의 전화가 010-6832-0325 010-6832-0325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도 다 차단됐습니다. 그 구글에서 돈이 10원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좀 월 2,000원씩 저기 뭐 한 1,000명 정도만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고 기존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도 재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또 그 예. 외에도 지금 진자유 TV라든가 여러 예. 우파 유튜버 TV들이 이제 구글에서 계정 삭제 당해서 예.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이제 우리 그 후원이 필요한데 일단 이제 무료 소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을 내서 우파 이제 방송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은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9시에 고정적으로 방송을 하고요.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신청을 눌러 주셔야지 이게 구독이 이게 저 검색에서 상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고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놔 주시고 이 자료는 저희가 기독 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당원 교육 그 유튜브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당원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거기 가셔가지고 보시고 가족들 또 밑에 그 학생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그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기독 자유통일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